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미국 대형 금융사들의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전 사업부에서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모건 스탠리는 트레이딩 부문 중심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소비 경기와 금리 환경의 수혜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공통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와 IB 부문 회복이 실적을 견인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주 랠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피크 구간에 근접한 것인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교육으로는 OBVN VR 지표 개념부터 활용 방법, 실전 전략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4월 17일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일정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강해도 이거는 사실 좀 도가 넘어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자, 한 주간 내용 자체 일단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기준으로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M7들, 빅테크들 위주로 지금 일단 다시금 상승장 내용 자체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려 나머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자, 지금 현재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주 기준 지금 11%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7%,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2%, 지금 세미컨덕터 섹터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 자체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현재 한 주 기준 11% 넘는 상승 흐름 자체 보여주고 있고, 오라클, 팔런티어까지도 지금 상승세, 매수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섹터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테크놀로지 섹터 같은 경우가 6% 넘는 섹터 기준으로 강한 상승 흐름 자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5.3%, 그리고 이제 컨슈머 사이클리컬 같은 경우는 4.4%대 상승 흐름 자체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려 지금 현재 컨슈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5%대 흐름 자체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상승 내용 자체가 강할 때 보통 이렇게 일단은 경기 방어주가 지금 일단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스닥 내용 자체로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2주 넘게 지금 상승 내용 자체 원웨이 지금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3월 초 기준으로 살펴봤었을 때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눌렸었던 증시가 그 내용 자체를 딛고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선물 차트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물 기준 지수로는 S&P, 나스닥 전체 신고가 갱신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세 어디까지 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디 부분에서 좀 눌림 자리값이 좀 괜찮은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방송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눌림 자리값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다시금 좀 반등 흐름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는 주요 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 심화로 좀 넘어가면서 골드 가격의 하락 자체가 4,000달러 선을 후퇴를 하고 3,800, 3,600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현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ETF나 ETN, 그리고 선물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최근에 흐름 자체 좋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구리 같은 경우가 재차 다시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지금 현재 리스크 내용 자체보다는 다시금 이전에 리스크를 조금 가져갔었던 AI 부분,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괜찮은 흐름 자체를 또 다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리 수요나 내용 자체를 긍정 삼아서 지수, 현재 랠리 내용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하락 뒤에 지금 좀 나쁘지 않은 자리값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자리값을 7만 달러 선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마저도 만약에 이제 6만 달러 밑으로 이제 하회하면서 넘긴다라고 하면 시장 전반적인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였는데 최근 들어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상관없이 주식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트코인이 눌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 이상 이탈을 하면서 강한 매도세만 안 보여주고 현재 자리값을 유지 혹은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나 내용 자체를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아직까지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매수세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이 방송 외에도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도 들어봐야 할 텐데 이번 주에도 역시 수익률이 오락가락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도 우리 보유 종목들 내용들 한번 지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보시면 사실 여기서 이제 30%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페르미가 있어요. 페르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종목, 히든 종목 내용 자체 이제 좀 설명드렸을 때 손절가를 조금 제시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손절 못하고 가져가신 분들이 좀 계셔서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 32% 마이너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홀딩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추가 공략자리 내용 자체는 좀 설명드릴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손실보다는 수익이 지금 많이 일단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률 11%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13%대 그리고 지버노바 같은 경우는 70%대. 사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987까지 후퇴를 했는데 1000달러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이제 정리나 내용 자체 이제 한 번 더 언급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지 같은 경우는 지금 21%. 사실 비교적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1월 27일 날 접근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UGL 같은 경우가 수익률 가져갔다가 이제 골드가 지금 현재 하락으로 지금 일단 추세를 조금 크게 가면서 일단은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7%대다 보니까 아직까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접근을 했는데 수익률 5% 넘게 가져가다가 지금 조금 일부 반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주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자체 괜찮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 내용 자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조금 본다라고 하면 지금 1차 매도 지금 수익률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시면 이미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71% 수익으로 일단은 절반 청산 가져왔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78달러 선에서 제가 비중 절반 청산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88달러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는데 좀 기간 딜레이 내용 자체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버노바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809달러 내용 자체에서 일단 한번 잡아준 모습인데 아직 제가 좀 원하는 100%대 이상 수익률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다가 계속 좀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자, 히든 종목 내용 자체 한번 조금만 더 차트 보면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버노바 아나운서님, 제가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언급 드렸죠. 제가 이거 1000달러 넘는다.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1140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이제 딱 100% 수익 구간 가져가는 자리값인데 이번 한 주는 상승세가 지수 기준으로 나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에 상승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1000을 돌파한 시점에서 지금 일부 눌림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라운드 피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1000라는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적 저항을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재차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10%대 추가 상승 내용 자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이번 한 주 다시금 조금 눌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려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보다는 지금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코카콜라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가 조금 안 좋을 때,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그리고 좀 꺾이는 분위기일 때 오히려 상승 내용 자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게 코카콜라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금 강세 흐름 자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 일단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를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현재 이미 절반 청산 그리고 애초에 진입 평단가 $66 선이기 때문에 현재 내용 자체도 수익 구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 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드렸었죠, 아나운서님. 최근에 횡보자리 값이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 한 주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다시금 나쁘지 않고 $15 선까지 돌파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 값을 돌파를 하고 $17 선 넘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대 이상 지금 좀 달려가는 데까지는 좀 단발적일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좀 나쁘지 않고 일단은 상단 구간 부근대에서 일단 좀 저항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준으로 일단은 상승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더디다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부 청산 가능성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UG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골드 반등 내용 자체를 받쳐주고 있고 2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구간, 밴드 상단 구간 일봉상 지금 현재 $67 선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돌파 흐름 자체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골드 $5000 선 그리고 지금 UGL 같은 경우도 70, 80 구간대까지 단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은 제가 이 방송에서 좀 언급드리면서 타이밍 본다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아나운서님 제가 이오스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29% 상승 보여줬다. 상한가, 한국 기준으로 상한가 보여주면서 제가 사실 $5.29 돌파 안착하는 결과에서 진입 보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쳤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내내 상승 보여주면서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주면서 뭐 하루에 지금 현재 뭐 10%, 12% 뭐 계속적으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너무 아깝다. 왜냐면 최소 지금 60%였어요. 지금 공략하면 안 되나요? 너무 사실 위험한가요? 가능성은 있는데 뭐 공략을 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조금 많이 아쉬운 자리죠. 다시금 그래서 눌림 자리 값이나 내용 자체가 다시금 $5 중반대까지만 좀 터치 본다라고 하면 재공략이 좀 가능한데 지금 기준 내용 자체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내용 해석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눌림 시에서 한번 보는 거 놓쳤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이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들이 진입 못했었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상승세 이어지다가 지금 일단은 하락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략 못했었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타이밍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자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저녁 시간마다 자리값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어디 공략 어떤 종목들 내용 자체를 설명드릴 테니까 꼭 QR로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변동성 장세에도 이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 저희 전문가님이신데요. 저희 전문가님 보유 종목도 워낙 많고 시장 흐름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방송 중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역시 급등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또 지금 같은 이런 장세에는 비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항상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서두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이번 1분기 미국 대형 금융사 실적을 보면 JP모건은 이 전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모건 스탠리는 이 트레이딩 중심의 강한 실적,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비와 금리 수혜가 동시에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는 변동성과 IB 회복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 지금 금융주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피크 구간에 근접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이랑 지금 현재 미국 은행이랑은 조금 달라요, 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일을 은행에서 가져가지만 어떻게 보면 주된 업무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예대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사이에 거기에 따른 마진을 가지고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미국 금융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IB 내용 자체를 담아준다라는 게 인베스팅 뱅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은행입니다. 큰 금액을 가지고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를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얘네가 수익률을 내냐 안 내냐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쁘진 않았다 그러면 얘네는 안정적인 투자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전쟁 리스크나 내용 자체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이전에 횡보 구간이 길었었던 부분들 내용 자체 다 무시하고도 순이익이나 내용 자체가 분기 기준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지금 현재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JP 모건부터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순이익 같은 경우는 165억 달러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지금 현재 13%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도 505억 달러로 지금 전년 대비 기준으로 10%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컨센 상회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트레이딩 매출 같은 경우가 20% 증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이 부분이에요. 트레이딩 매출에 대한 내용 자체 20% 증가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서 안정적인 흐름 자체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은행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얘네가 우리 뭐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투자를 하듯이 그냥 뭐 만약에 엔비디아나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다가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률을 이끌어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골고루
어떻게 보면 옵션이나 지금 선물 투자 내용 자체 합성 포지션을 만들면서 여기서 최대한 지금 현재 해지나 내용 자체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만들어주는데 사실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미증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분기 기준으로 이번 1분기 내용 자체를 담아두는 구간대가 최근 들어서 상승을 가져갔었던 이 구간대를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간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지금 현재 담아두고 있는데 지수 기준으로 횡보 또는 하락을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을 잘 가져간다? 그러면 굉장히 분산 투자나 내용 자체에서 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전쟁의 충격이든 어떠한 리스크나 내용 자체여도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융주다. JP 모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삼으면서 만약에 전쟁에 대한 확대나 내용 자체로 시장이 조금 더 망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자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력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 고르게 성장한 완성형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 변동성이 확대를 했었을 때 트레이딩 수익 자체가 급증을 하는 결과도 같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도 나쁘지 않고 IB 회복에 따른 M&A랑 IPO 재개 이 내용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 포인트로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은행 중에 일단은 JP모건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리스크 포인트라고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순이자 이익 둔화에 대한 압력까지도 일단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휴전을 넘어서 종전으로 흘러가고 종전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최근 지표나 데이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물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의 압박이 크게 이어지고 있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연준 의장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나 내용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다음 분기 기준으로는 오히려 리스크 포인트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이끌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금융 섹터 내 이제 기준점 역할을 한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업황 판단 시에 일단은 가장 먼저 보낸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승 내용 자체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이렇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포인트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 상승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지금 현재 랠리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금융주 지금 계속적으로 홀딩 가져가면서 한 달 기준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제가 매일 저녁 트레이딩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방송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뭐가 발생을 하냐면요. 위아래 변동성이 큰데 거기에 따른 거래량 폭증까지 같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직결돼서 일단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JP모건에 대한 내용 자체는 넘어갔고 지금 모건 스탠리 내용 자체로 일단은 새롭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얘네 역시도 조금 짧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매출, 순이익, EPS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 트레이딩 그리고 체커 트레이딩 같은 경우가 지금 25% 각각 29%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자산관리 역대 최고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의 가장 또 큰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게 모건 스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 변동성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전통 금융주들은 나쁘지 않은 실적 내용 자체 그리고 결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앞에 세 가지 은행들 지금 다 체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10% 넘는
그리고 트레이딩 매출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요. 13%대 유지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소비, 트레이딩 동시 성장을 지금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흐름 자체 가져가고 금리 하락 시에 지금 일단 좀 민감하게 이자에 따른 내용 자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서 전반적인 수익 구조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 대한 지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금융주 투자에 대한 지속성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가지 내용 자체에서 이제 차별화 포인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밸런스형,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중심으로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올려간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소비, 금리 민감형 내용 자체에서 수익을 좀 가져가는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메시지로 좀 본다라고 하면 변동성 자체는 금융사에게 리스크가 아닌 현재 기회로 좀 담아두고 있고 전쟁 지속성에서 우리가 금융주 내용 자체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들 실적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JP모건은 순이익과 매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고 이 트레이딩 매출도 20%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붐은 고르게 성장한 완성형 실적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이 JP모건 변동성 장세의 수혜주라고 하면서 이 투자 관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도 다뤄두셨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야 하니까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전문가님, 이번 실적을 보면 이 ASML은 출하 감소에도 불구하고 AI 중심의 구조적인 수요가 확인됐고 이 카맥스는 소비 둔화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이 존슨앤존슨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결국 성장주와 소비주, 방어주의 색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기업에 더 무게를 두고 봐야 할까요? 사실상 지금 현재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방어 기준으로 사실 보는 게 맞는데 그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내용 자체를 본다면 오히려 방어적인 성격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 1분기 실적 요약을 보시면요. 자, 88억 유로로 지금 일단 매출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 53% 보여주면서 상단 가이던스를 좀 달성을 해줬는데 자, 이번에 지금 좀 핵심 변화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시스템 판매 같은 경우가 94대에서 67대로 감소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서비스 매출 자체가 증가되는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출하 감소에도 고마진 유지된 지금 질적인 성장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자, 사업 구조 변화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장비 판매는 좀 떨어졌는데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쪽에서 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PX에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 중심 사이클 전환 신호로 일단은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자,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AI 투자에 대한 확대를 보여주면서 수요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KPX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AI는 지금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질주를 하고 있어요. 계속 시장에 KPX 확대 너네 괜찮아? 지금 현재 1,000억 조 단위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 언제 회수할 수 있어? 원금 회수할 수 있어? 이런 질문 때문에 사실 전쟁 이전에 횡보 또는 하락을 가져갔었던 결과값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 지속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번 실적이나 내용 자체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SML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 자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AI 쪽에 대한 내용 자체 투자 이런 부분들로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같은 경우와 지금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리스크 자체는 그래도 수출 규제에 따른 내용 자체 변수는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출하량 감소 내용 자체가 일단 단기 변동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현재 시장으로 우리가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요는 강하다. 그래서 공급 타이밍만 조금 흔들리는 상황으로 좀 바뀌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아직도 견고하게 쭉 성장 흐름 자체를 잘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SML 지금 현재 일단 좀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뭐 얘는 지금 뭐 보신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신고가 지금 다시금 부근대까지 올라와 준 상황인데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원하는 자리값까지 앞에서 조금 아쉽게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추가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살펴봤을 때 조금 아직은 아쉽다. 오히려 1100이나 지금 일단은 890 수준까지 만약에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공략이나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지금 현재 조정 수준이다라고 하면 언제 또 손바닥처럼 뒤바뀔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에 따라서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진입이나 내용 자체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을 보시는 게 좋지만 신규 접근이나 내용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전고 돌파나 내용 자체에서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ASM의 실적을 보고 나서 AI 관련주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흘러갈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카맥스입니다. 카맥스 같은 경우가 일단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적보다는 구조 조정 영향으로 좀 왜곡된 분기를 이번에 좀 보여줬었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판매량은 지금 현재 0.7%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지만 이 정도 수준 자체는 실적이나 내용 자체를 좀 빗대어 봤을 때 정체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고차 판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감소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데 이 역시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쇼크를 가져갈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도 감소했었다. 마이너스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어쨌든 종목 기준으로 좀 놓고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량당 이익 자체도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고요. 총 마진 자체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 판매를 지금 좀 더불어서 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에서 우리가 대출을 가져가면서 차량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이익이 마이너스 9.8%나 감소했었던 부분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둔화와 가격 압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카맥스 기준으로 마진 축소를 계속적으로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기준으로 사실상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이 앞전에 제가 23년도에 이제 좀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었던 내용 자체에서 추가 터치 없이 여기서 눌림 자리값 그리고 채널링을 계속적으로 그려주면서 하락 흐름 자체 그리고 전저점에 대한 이탈 내용 자체가 계속 굉장히 지금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카맥스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이번 실적이나 내용 자체의 영향에서도 지금 오히려 추가 하락했었던 점 그래서 51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시점부터 오히려 추가 돌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기간값을 두고 지금 현재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해석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디지털 판매 비중 자체가 지금 83%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비용 절감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겠죠. 우리가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리스크로 본다라고 하면 소비 둔화 영향이 좀 직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 건전성 자체가 이제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헬스케어 전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질병과 이제 의료기기 좀 통합을 좀 가져가면서 의학, 의료기기 통합형 방어주 구조를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 자체에서 지금 CEO랑 CFO 직접적인 발표나 내용 자체가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내용 자체에서 CFO까지 지금 CEO랑 CFO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보면 지금 실적보다는 전략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발표 구조를 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를 좀 가져간다라는 거는 일부 조금 회피 심리나 내용 자체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줬을 때 오히려 좀 더 단발적인 급등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앞에서 세 가지 지금 현재 종목들 내용 자체를 좀 살펴봤을 때 존슨앤존슨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바라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를 살펴봤었을 때 저는 조금 더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현재 시장 흐름에서 오히려 실적 내용 자체에서 긍정적인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이나 내용 자체 랠리를 좀 지속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SML 실적 해석 들어봤습니다. 핵심 결론으로는 수요가 강하고 공급 타이밍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보유자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카맥스, 실적보다는 이 구조 조정 영향으로 왜곡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수요 둔화와 가격 압박으로 마진이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51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해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 이 의학 의료기기 통합형 방어주 구조라고 합니다. 실적보다는 전략 메시지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단기적, 중장기적 투자로 바라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김동호 전문가님이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서두르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교육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VVN VR 지표 개념부터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건가요, 이 지표? 지금 OBV 같은 경우는 이제 언밸런스 볼륨이라고 해서 가격 상승 하락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과 함께 해석하는 대표적인 수급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캔들이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선행을 하면서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힘 자체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해석을 봤었을 때 어떠한 보조지표나 내용들은 캔들의 종가나 내용 형성을 보여주면서 후행성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 가져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표들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왜곡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흔적이나 내용 자체를 남기면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 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뒤틀리는 이런 내용들 자체를 조금 더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비교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표적인 해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 OBV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OBV부터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면 간단하게 그날 발생한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을 더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무조건 그냥 플러스. 전일이 10,000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100원이 됐든 11,000원이 됐든 플러스를 그리면서 오른다라고 하면 그날 기준으로 거래량 자체를 더해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내리면 거래량을 빼서 누적해서 만든 수급 흐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결과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거래량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하는 흐름, 내용 자체, 그래서 수준까지 같이 더하면서 라인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OBV가 꾸준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매집을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차트 내용으로 일단은 보조지표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이게 OBV 선이에요. OBV 선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거래량 내용 자체가 일시적으로 크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는 흐름 자체에서 얘 역시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포인트인지 하락하는 포인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보는 지표입니다. 그게 거래량까지 더해져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이전의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는 뭐 과열,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체크를 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가의 흐름과 내용 자체를 거래량과 더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차트적인 해석이나 내용 자체를 배제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담아두면서 트레이딩을 이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라인대를 보고 추세선, 마디선, 그리고 일부 피보, 그리고 패턴,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장 흐름,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가져가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OBV가 결국에는 꾸준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매집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나 내용 자체가 담아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대, 특정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구간대에서는 같이 올라타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속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 손절,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지금 현재 살펴본다라고 하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를 담아두는 구간대에서는 하락, 그리고 최근 단기 반등 내용 자체에서 상승 흐름 자체를 연결지으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급변하게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를 변하는 이런 포인트마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승세에 대한 지속성 내용 자체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보조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락 내용 자체는 지금 분산 이탈을 보여주고요. 주가보다 OBV가 먼저 움직일 때는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적으로 연일 고점을 갱신을 하는데 얘가 먼저 지금 현재 급변하면서 하락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숨은 큰 손의 방향성을 읽는 지표다라고 해서 저 역시도 사실상 일봉상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체크를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는 보조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주가와 지금 현재 OBV의 이제 방향 비교를 좀 보시면요. 단순합니다. 같은 방향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추세 강도를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OBV와 현재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가 다르게 흘러간다. 제가 이전에 스토캐스틱, MACD, RSI 보조지표 내용 자체 설명을 드렸을 때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활용을 가져가면서 OBV 역시도 추세 전환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OBV 같은 경우는 다른 보조지표들 보다 좀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지지 구간이 있는 부분이에요. 지지나 저항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지나 저항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현재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지금 앞에서 특정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대 내용까지 지금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내용까지 지금 현재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구간대에서는 저항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보조지표들은 보통 이 라인대나 내용 자체를 체크를 하면서 지지나 저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체크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 과매수, 과매도, 그리고 추세 형성에 대한 차트 내용 자체를 담아두는데 이 보조지표는 이런 특정 횡보 구간 내용 자체에서도 활용도 높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내용 자체로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상승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 딱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죠. 자, 주가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 내용 자체에서 횡보 구간에 대한 저항 관점 내용 자체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OBV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일단은 눌림이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거래량에 대한 이탈 내용 자체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눌림 내용 자체에서 좀 더 빠른 어떻게 보면 정리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를 이 지표를 활용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자체는 OBV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VR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 레이시오인데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는 조금 더
OBV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완해서 가져간다. 그리고 증권사 차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20% 이상은 매수 우위, 그리고 70% 이하는 매도 우위를 가져가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조금 보완적인 측면이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가져가는 지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가져가고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으로 교육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BVN VR 지표 개념부터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지표 주가가 오르면 그날의 거래량을 더하고 주가가 내리면 그날의 거래량을 빼서 이 누적해서 만든 수급 흐름선이라고 합니다. 이 상승에 대한 내용 지속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지금 시장의 매수세가 더 센지 매도세가 더 센지 숫자로 알아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지표 접목시켜서 투자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두르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알아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증시 일정 이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사실상 이제 이번에는 또 실적까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플러스 우리가 매달 기준으로 그리고 매주 기준으로 발표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주 한번 좀 중요한 빅 이벤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일단 건너뛰고요. 사실상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자, 21일 기준 자, 화요일 날 경제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자, 근원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있는데 자, 소비 경기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가 견조한지 혹은 둔화하는지 이런 여부를 좀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소비 자체가 경기를 대변을 하는 거고요. 그 경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연준이 바라보고 금리를 지금 현재 동결할 것인지 인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기대까지 연결되는 핵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G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RTX까지 지금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헬스 그리고 산업 경기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GDP 나우 1분기 성장률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나중 확정까지 해서 세 번의 분할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는데 첫 번째에서 일단 좀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현재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쪽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좀 큰 영향은 안 끼칠 거고요. 전반적인 큰 흐름 자체에서 어쨌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금리 기대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 내용 자체를 담아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가장 또 중요한 건 테슬라. 그리고 뭐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있는데 자, 테슬라 실적 내용 자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과 경기 확장이냐 둔화냐 내용 자체를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연착륙 확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좀 담아둘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중요하죠. 반도체 제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니까 그리고 캐터필러 건설 인프라 경기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물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금요일 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발표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영향도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적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나 내용 자체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방산과 헬스, 산업 경기 한 번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고요. 수요일에는 테슬라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요일은 고용과 경기 확장인가 둔화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마무리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